당신 곁에 있지만 절대 마음을 열지 않는 사람이 있나요? 그 사람은 마치 보이지 않는 벽으로 자신을 둘러싸고 아무리 다가가도 감정의 문을 굳게 닫아버립니다. 왜 그는 준비되지 않은 걸까요? 왜 진짜 감정을 숨기고 가까워지길 거부하는 걸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 그 비밀을 파헤칩니다. 감정적으로 다친 사람들의 내면 깊숙한 곳, 그들이 절대 보여주지 않는 진짜 이유를 심리학의 거장 칼 융의 이론과 함께 낱낱이 밝혀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관찰이 아니라 당신이 관계에서 겪는 답답함과 혼란을 해소할 열쇠가 될 것입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앞으로도 융 심리학 기반의 깊이 있는 분석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다친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쉽게 드러내지 않습니다. 단순히 내성적인 성격 때문만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위험하다고 학습된 결과일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냈을 때 상처받거나 비난받은 경험이 있다면 점차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회피하는 습관이 자리 잡게 됩니다. 칼 융은 이러한 억압된 감정이 무의식의 그림자로 남아 성인이 되어서도 삶의 다양한 영역에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합니다. 이들은 종종 괜찮아, 별일 아니야 라는 말을 반복하며 자신의 진짜 감정을 숨깁니다. 친구나 연인이 걱정스럽게 다가와도 속마음을 털어놓기보다는 대화를 돌리거나 농담으로 넘겨버리곤 하죠. 감정이 격해지는 상황에서는 오히려 아무렇지 않은 척하거나 갑자기 자리를 피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행동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자신을 보호하려는 심리적 방어 기제의 일환입니다. 감정 표현의 회피는 인간관계에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상대방은 점점 혼란을 느끼고 진정한 소통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감정적으로 다친 사람 역시 외로움과 고립감을 경험하지만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융 심리학에서는 이러한 감정 억압이 내면의 불균형을 초래하며 결국 신체적 정신적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억압된 감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의식 속에서 점점 더 커지며 예기치 못한 순간에 분노, 불안, 우울 등으로 표출되기도 합니다. 감정적으로 다친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타인과의 거리를 두고 진정한 친밀감을 경험하지 못한 채 살아가게 됩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자기 자신조차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지 못하고 삶의 의미와 동기를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고 그것을 언어로 표현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두려울 수 있지만 작은 것부터 솔직하게 말하는 연습을 시작해보세요. 오늘은 좀 힘들었어. 이런 일이 속상했어. 처럼 간단한 문장부터 시도해도 좋습니다. 또한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감정을 나누는 경험을 통해 점차 마음의 문을 열 수 있습니다. 감정 표현의 회피와 억압은 단순한 성격적 특성이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된 심리적 방어의 결과입니다. 자신을 보호하려는 무의식적 본능이지만 결국은 더 큰 고립과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통해 감정적으로 다친 사람의 내면을 이해하고 더 건강한 소통과 관계를 만들어가는데 한 걸음 다가가시길 바랍니다.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더 깊은 자기 이해와 성장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가 절대 마음을 열지 않는 이유, 바로 깊은 관계에 대한 두려움과 거리두기에서 시작됩니다. 감정적으로 다친 사람들은 친밀함을 원하면서도 동시에 그것이 주는 부담과 위험에 대해 본능적으로 경계합니다. 이들은 마음속에 보이지 않는 벽을 세워 타인과의 정서적 연결을 제한하며 스스로를 보호하려 합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그 이면에 숨겨진 심리학적 비밀을 칼 융의 분석 심리학을 바탕으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깊은 관계에 대한 두려움은 어린 시절 경험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나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상처를 받거나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했을 때 거절당하거나 무시당한 경험이 있다면 무의식적으로 친밀함을 경계하게 됩니다. 융은 이러한 억압된 감정과 기억들이 그림자라는 무의식의 영역에 자리 잡는다고 설명합니다. 그림자는 우리가 의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으로 특히 친밀한 관계에서 자주 투사되고 반응을 일으킵니다. 즉, 감정적으로 다친 사람은 자신의 그림자와 마주하는 것이 두려워 타인과 가까워지는 것을 피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두려움은 단순한 거부감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자신이 다시 상처받을 위험을 줄이기 위한 무의식적 방어기제입니다.
친밀한 관계는 상대방과 깊은 감정적 교류를 요구하며 이는 곧 자신의 취약한 부분을 드러내야 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감정적으로 다친 사람은 이 취약함을 감당하기 어렵기에 미리 거리를 두고 자신을 보호하는 전략을 사용합니다. 이로 인해 상대방은 왜 나에게 마음을 열지 않는가? 라는 혼란과 상처를 겪게 되지만 다친 사람 입장에서는 이것이 자신을 지키는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융의 애착 이론과 분석 심리학을 결합하면 이러한 거리두기는 단순한 성격이 아니라 무의식 깊은 곳에서 비롯된 심리적 상처와 관련됨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융은 자아, 셀프와 무의식의 조화가 깨졌을 때 인간은 내면의 불안과 갈등으로 인해 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보았습니다. 감정적으로 다친 사람은 자신의 내면 세계와 타인 사이의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그 결과 관계에서 반복적으로 거리를 두는 행동을 보입니다. 또한 이들은 친밀한 상황에서 종종 모순적인 행동을 보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에게 다가가고 싶어 하면서도 갑자기 멀어지거나 관심을 보이다가도 냉담해지는 등 혼란스러운 신호를 보냅니다. 이는 내면의 두려움과 욕구가 충돌하는 결과로 상대방은 혼란스러워하며 관계의 안정감을 느끼기 어렵게 됩니다. 이런 패턴은 관계의 질을 저하시킬 뿐 아니라 감정적으로 다친 사람 자신도 진정한 연결과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는 악순환을 만듭니다. 하지만 이 두려움과 거리두기는 극복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융 심리학에서는 자기 자신과 무의식의 그림자를 인식하고 통합하는 과정을 통해 내면의 균형을 회복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즉, 자신의 두려움과 상처를 직면하고 받아들이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감정적으로 다친 사람도 점차 마음의 문을 열고 진정한 친밀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관계에서 조금씩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상대방과의 작은 신뢰를 쌓아가는 연습이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완벽한 개방을 기대하기보다는 한 걸음씩 다가가며 자신과 상대방 모두에게 안전한 공간을 만들어가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한 상대방 역시 감정적으로 다친 사람의 두려움을 이해하고 서두르지 않으며 인내심을 가지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처럼 깊은 관계에 대한 두려움과 거리두기는 감정적으로 다친 사람들의 핵심적인 특징입니다. 이들은 상처받기 싫은 마음에 스스로를 보호하지만 그로 인해 진정한 연결과 사랑을 놓치기도 합니다. 융의 심리학적 통찰을 통해 이 두려움의 뿌리를 이해하고 조금씩 마음을 열어가는 과정이야말로 건강한 인간관계와 개인적 성장을 위한 첫걸음임을 기억하세요. 감정적으로 다친 사람들의 또 다른 중요한 특징은 바로 자기 방어적 태도와 방어기제입니다. 이들은 갈등이나 대립 상황에서 즉각적으로 자신을 보호하려는 반응을 보이며 이는 건강한 소통과 관계 형성을 방해하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칼 융의 페르소나 이론과 심리학적 방어기제 개념을 바탕으로 이들의 방어적 태도가 어떻게 나타나고 어떤 문제를 야기하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자기 방어적 태도는 주로 비난이나 지적을 받을 때 나타납니다. 감정적으로 다친 사람은 자신의 약점이나 실수를 인정하는 대신 책임을 회피하거나 상대방에게 공격적으로 반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너만 문제야 라고 반박하거나 심지어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며 상황을 왜곡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방어적 반응은 갈등을 해결하기보다는 악화시키고 상대방과의 신뢰를 무너뜨립니다. 둘째, 방어기제는 무의식적으로 작동하는 심리적 보호막입니다. 융은 페르소나, 즉 사회적 가면을 통해 자신을 보호하는 동시에 진짜 감정을 숨긴다고 설명합니다. 감정적으로 다친 사람들은 이 페르소나를 지나치게 강화하여 자신의 진정한 감정을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이로 인해 상대방과의 진솔한 대화가 어려워지고 관계는 점점 표면적이고 피상적으로 변해갑니다. 셋째, 방어적 태도는 반복되는 갈등과 오해를 낳습니다. 상대방이 문제를 제기할 때마다 방어적인 반응이 돌아오면 대화는 점점 단절되고 감정의 골은 깊어집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기 어렵고 결국 관계가 냉각되거나 파국으로 치닫게 됩니다. 특히 방어적인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숨기면서도 상대방의 행동에 과민하게 반응하는 과잉 방어 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넷째, 자기 방어적 태도는 개인의 성장과 변화에도 장애물이 됩니다. 자신의 문제를 인정하지 않고 방어만 하다 보면 내면의 상처와 불안을 직면하지 못하게 됩니다. 융 심리학에서는 자기 인식과 무의식의 통합이 치유와 성장을 위한 필수 과정임을 강조합니다. 방어적인 태도를 내려놓고 자신의 감정을 솔직히 마주할 때 비로소 진정한 변화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이 방어적 태도는 관계 내에서 권력 싸움으로 비화되기도 합니다. 상대방의 비판을 공격으로 받아들이고 자신이 항상 옳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대립이 심화됩니다. 이는 건강한 관계에서 필요한 상호 존중과 이해를 저해하며 결국 두 사람 모두에게 상처를 남깁니다. 이처럼 감정적으로 다친 사람들의 자기 방어적 태도와 방어 기제는 그들의 내면 불안과 두려움에서 비롯된 복합적인 현상입니다. 이들은 자신을 보호하려는 본능적인 반응으로서 때로는 자신도 모르게 상대방과의 소통을 차단하고 관계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러나 이 방어막을 조금씩 허물고 자신의 진짜 감정을 인정하는 연습을 통해 더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감정적으로 다친 사람들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또 다른 중요한 특징, 자기인식 부족과 내면 세계와의 단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감정적으로 다친 사람들의 네 번째 특징은 바로 자기인식 부족과 내면 세계와의 단절입니다. 이들은 자신이 느끼는 감정과 욕구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거나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 경향이 강합니다. 칼 융의 자기, 셀프 개념을 통해 보면 자기인식은 개인이 내면의 다양한 부분을 통합하고 조화롭게 살아가기 위한 필수 과정입니다. 하지만 감정적으로 다친 사람들은 이 자기인식의 과정에서 큰 장애를 경험하며 그 결과 내면 세계와 단절된 상태로 살아가게 됩니다. 자기인식이 부족한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명확히 구분하지 못하고 때로는 불안, 분노, 슬픔 같은 복잡한 감정을 혼란스럽게 느낍니다. 이들은 감정이 몸과 마음에 미치는 신호를 무시하거나 억누르며 자신이 왜 불편한지 혹은 무엇을 원하는지조차 알기 어려운 상태에 빠지곤 합니다. 융 심리학에서는 이러한 상태를 무의식과의 단절로 보며 이는 개인의 정신적 불균형과 심리적 고통을 초래한다고 설명합니다. 이 내면 세계와의 단절은 일상생활에서도 여러 신호로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지 못하고 타인의 감정에 공감하기 어려워하며 중요한 결정에서 자신의 진짜 욕구를 무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감정적으로 다친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대한 주체성을 상실하고 외부 환경이나 타인의 기대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자신과의 연결이 약해져 삶의 의미와 방향을 잃을 위험이 커집니다. 다섯 번째 신호, 부정적인 자기 이미지와 낮은 자기 존중감도 이와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다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거나 자신의 가치를 낮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자신을 사랑하고 돌보는 능력을 저해하며 결국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거리감을 만들게 됩니다. 융은 자기, 셀프, 위 통합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진정한 자기 존중과 내면의 평화가 가능하다고 강조합니다. 앞서 살펴본 감정적으로 다친 사람들의 특징들을 다시 한번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감정 표현의 회피와 억압으로 자신의 진짜 감정을 숨기고, 둘째, 깊은 관계에 대한 두려움과 거리두기로 친밀함을 회피하며, 셋째, 자기 방어적 태도와 방어기제로 갈등 상황에서 자신을 보호하려는 반응을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자기인식 부족과 내면, 세계와의 단절 이들의 내면을 더욱 복잡하게 만듭니다. 이 모든 특징들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감정적으로 다친 사람들의 삶과 관계에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중요한 점은 변화와 치유가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자기인식을 높이고 내면, 세계와 다시 연결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며 이를 통해 더 풍요롭고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영상을 통해 감정적으로 다친 사람들의 내면을 이해하고 자신 혹은 주변 사람들의 변화를 돕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 심리학적 통찰과 실질적인 조언을 꾸준히 받아보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더 깊은 자기 이해와 성장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